아내와 옆집 주인. 투고자 조지고토님, 50대 남성 회사원. 체험 장소 사이타마현 동부지구 자택. 狭いながらも楽しい我が家と言いますが 좁아도 즐거운 우리 집이라고들 합니다만 분양주택을 구입하고 몇 년이 지났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구입한 집은 큰 옛집을 헐어 조성하고 거기에 매물로 나온 물건 30동 중 하나입니다. 큰 옛집터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주택이 들어서게 되니 역시나 옆집과의 거리도 매우 가까웠는데요. 염원하던 내 집이기 때문에 다소의 인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분들도 같은 세대 사람들이 많아 비교적 친하게 지냈습니다. 특히 옆집 남편이 아주 잘생겨서 제 집사람 취향인 걸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반성회 모임에 참석할 때면 옆집 남자를 눈으로 좇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질투하고만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저에게는 연관 같은 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당시 체험했던 이 이상한 사건만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2층을 침실로 쓰고 있으며 나란히 이불을 깔고 잡니다. 불은 가뜩만 켜놓습니다. 그날 밤 취침 시간은 대개 밤 12시 정도였다고 생각되네요. 저는 티셔츠에 팬티만 입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든 후의 일이었죠. 허벅지에 위화감을 느껴 잠이 깼습니다. 누군가가 제 허벅지를 만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있나? 와이프가 요구해 오는 건가?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언제나 밤일은 싫으니까 하고 싶지 않다는 아내가 제 허벅지를 만질 리가 없어요. 그대로 굳어 있었더니 거길 문질러도 안 일어나니까 괜찮아.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납득이 갔습니다. 옆집 남편이 왔다고요. 분명 제 와이프와 간통하러 몰래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게 밤일이 싫다고 했는데 옆집 남자와는 하냐? 라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그 후로도 자는 척을 계속하며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와이프의 자는 숨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왜 마누라 자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 옆집 남자는 어떻게 된 거야? 그 뒤로도 한동안 자는 척을 계속했는데요. 결국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고 자고 있는 아내의 기척 말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야 지금? 어느새인지 저도 잠이 들어버렸고 깨어보니 아침이 와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지난밤 이야기를 했는데요. 뭔 바보 같은 그런 일이 있을 턱이 있어? 하며 저를 상대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현실적으로 봐도 한밤중에 옆집 남자가 우리 집으로 숨어 들어온다는 일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아내의 자는 숨소리가 들려왔던 것도 사실이죠. 허벅지가 만져진 실감은 있었는데요. 그런 일을 아내에게 당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더 만져주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와는 몇 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와이프의 바람이 아니라 간병으로 인한 이혼이었어요. 결국 아내는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고 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모님 간병이라는 문제를 넘어설 수는 없었죠. 하지만 지금도 그날 밤의 일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영적 현상이라고 해도 야한 귀신이었다는 살짝 웃기는 체험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새로운 와이프에게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신이라도 이런 귀신이라면 우리 치규 구독자님들은 팔 벌려 환영하겠죠. 물론 여자 귀신이어야만 하겠죠. 산 너머 저쪽. 투고자 IK님, 21세 남성 학생. 체험 장소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これは
私が高校入学の前に 이것은 体験 제가 した 고등학교 話です。 입학 전에 처음 했던 当時 이야기입니다. 高校受験 당시 고등학교 수험도 끝나고 입학까지의 한가한 봄방학 기간을 보내고 있던 저는 문득 생각이나 근처 산을 산책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부터 모험을 좋아했던 저입니다만 집 가까이에 아직 가보지 않았던 산이 있는데요. 그건 흔한 시골의 작은 산이라서 일단 거기를 산책해보기로 했던 겁니다. 배낭에 적당히 과자와 손전등을 넣고 밝은 시간대인 낮에 바로 그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주위로는 대부분이 귤밭으로 처음 발을 들인 산속은 길이 포장되어 있어 비교적 걷기 쉬워서 저는 순조로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산 중턱까지 왔다 했을 때였어요. 커다란 철제문을 발견했던 겁니다. 문은 튼튼하게 닫혀 있었고 게다가 문에서 앞쪽으로 한 면에 덤불이 빙 둘러있고 덤불 나무들에는 철조망이 둘려있어 거기에는 아무래도 어떤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저는 아무래도 담력이 강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호기심이 가는 대로 문 바로 옆에서 철조망을 비껴내고 덤불 아래로 들어가 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점에서 저도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에 저는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았고 문 안쪽에 비포장길을 따라 쭉쭉 나아갔습니다. 걷기 시작해 2분 정도 간 근처에서 하나 둘 작은 오두막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조사해봤는데요. 그 근처에는 원래 작은 마을이 있었다네요. 거기에서 조금 더 앞으로 갔더니 조금 넓은 곳이 보여왔습니다. 거기에는 오두막 3채 정도가 있었고 그중 한 채는 2층짜리 건물로 2층 방에는 웬만큼 큰 창문이 있다는 걸 멀리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기엔 뭔가 없을까?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그 넓은 곳에 발을 들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느낌에 휩싸였어요. 뭐랄까요? 절의 불당이나 신사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와 같은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엄숙한 느낌을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은 감각. 처음 느껴보던 감각에 살짝 당황하면서도 저는 2층짜리 오두막 안을 반드시 둘러보겠다며 서서히 다가갔습니다. 오두막 앞까지 가서 문득 2층을 올려다보았을 때였습니다. 2층에 있는 커다란 창문으로 보이는 방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사족보행의 짐승 같은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단지 이상했던 건 그 이상의 모습이 확실하지가 않았죠. 숲속이라고는 해도 그곳은 비교적 탁 트인 곳. 창문 안쪽에도 낮에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그것만은 주위에 어둠을 뿌리는 느낌이 들어 그림자 이상은 얼굴도 피부의 느낌도 자세한 모습은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겁니다. 뭐야? 저건? 미간을 찌푸리며 몇 초, 조금씩 초점이 맞아 들어가던 순간 그것과 눈이 마주친 걸 알았습니다. 얼굴도 보이지 않았는데 왠지 분명하게 그것과 눈이 마주친 걸 알았다 이거죠. 순간 등골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어 엄청난 기세로 소름이 돋는 동시에 저는 미친 듯이 뛰어서 도망쳤습니다. 무작정 달려서 죽어라 달려서 문 앞까지 다다라 미끄러지듯 덤불 밑을 지나 마침내 포장된 산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해 여러 가지로 조사해봤습니다만 산속에는 원래 마을이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그 오두막에서 봤던 존재는 대체 뭐였던 건지 지금도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는 절대로 발을 들이면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것만은 이해할 수 있던 체험이었습니다. 체포 전에 흉악범이 수차늘에 올린 50kg의 고기를 오늘 중으로 2017년
50kg의 고기를 처리하고 싶다고 스레를 세운 일. 그 살짝 이상한 상담이 나중에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던 건데요. 50kg의 고기를 오늘 중으로 처리하는 방법. 급하다는 제목을 강조하면서 스레를 세운 일. 사정이 있어 50kg의 고기를 입수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며 정보를 구하는 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다는 일은 빨리 처리하고 싶다며 스레민들을 조릅니다. 드문 화재에 심야 시간대인데도 불구 한가함을 주체하지 못하는 스레 주민들은 그 자리에서 반응을 시작. 잘게 나눴어 냉동. 냉정하게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스레 주민에게 이미 냉장고는 가득 차 있다 대답하는 일. 렛츠 파리! 제멋대로 신이 나는 배고픈 주민도 나타나던 중 대형 견시체야? 인육이야? 50kg의 고기 덩어리가 되려면 여러 정신 나간 스레에 정통한 주민들은 그 즉시 반응. 이건 범죄 냄새가 나네. 범죄 내용을 바로 알아챕니다. 그리고 우선 관절 부분을 자르는 방법을 배워. 드럼통에 넣어 바다에 빠뜨리는 게 철칙이지. 등등. 스레 주민들은 일반 인간 생활에는 불필요한 타고난 지식을 펼치며 조언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또한 구워서 경찰관들에게 대접해 라는 미친놈들도 있었습니다. 처리라는 말에 반응해 안 먹을 거면 버리면 되잖아 하는 주민에게 어디에 버리느냐가 문제라고 답하는 일. 그리고 남에게 알리고 싶진 않아 하며 일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추가했습니다. 이 말에 스레 주민들은 시체구만 단정짓죠. 그러나 많은 스레 주민들은 당황하지도 않고 냉정하게 피부는 벗겨냈어? 피는 뺐냐? 50kg의 고기 덩어리를 처리하는 순서는 제대로 밟고 있는 건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욕실에 고기 덩어리를 넣고 배수구 뚜껑을 치운 뒤 대량으로 약을 넣어라 하는 마치 경험자로도 보이는 스레 주민이 나타났고, 게다가 남은 뼈는 부서지기 쉬울 때까지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강에 뿌리면 된다며 완전 범죄를 성공시키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듯 50kg 고기 덩어리의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언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구입 가능한 약품으로 인체를 녹일 수 있나 갸웃대는 스레 주민은 냄새 위험할 텐데 하며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근처에다 나눠줘. 작게 나눠서 노숙자들에게 나눔해 하며 범죄 냄새를 의심하는 스레 주민들이 많이 나오던 중 아직도 맛있는 고기가 50kg 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스레 주민도 나왔던 겁니다. 또한 그 고기 덩어리는 대체 어떤 거냐 궁금했던 주민이 사진 보여줘 부탁합니다만 일에게서의 대답은 없었고 잘게 잘라서 공원 쓰레기통에 버려 라며 1994년에 일어났던 이노가시라 공원 토막 살인 사건을 떠올린 어느 주민이 심각하게 답글을 답니다. 이 살인 사건은 많은 수수께끼를 남긴 채 2009년의 10월을 맞아 이 주민의 말대로 지금도 범인은 발견되지 않은 엽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은 초보라도 해체할 수 있나 글을 올립니다. 그러자 관절 부분을 자르는 방법이 어렵다며 글을 올렸던 스레 주민이 포인트만 잘 잡으면 초보도 해체할 수 있다고 일에게 대답합니다. 또한 산속에서 휘발유 뿌려서 산불을 내버려. 파워플레이의 정도도 모르는 파괴신 미친놈까지 기어나옵니다만 스레안의 의견은 푹 삶아서 녹지근하게 녹인다 라는 게 제일 무난한 방법이라는 것으로 의견 일치가 납니다. 그럼 냄새는 어떡하냐며 여기는 일반 주택가라는 일. 일은 50kg의 고기 덩어리를 끓여 녹일 때 발생하는 냄새에 대해 걱정합니다. 여기부터 스레는 냄새 대책회의가 시작됩니다. 어느 주민은 냉장이 필요하겠지 라면서 또 어느 주민은 욕실을 틈없이 밀폐한다면 냄새도 괜찮다 라고 합니다. 또한 고기 덩어리가 이미 인육이라고 단정지은 스레 주민들 사이에서는 머리카락 처리는 어떡할 건지 라는 당연한 듯한 질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자택 처리가 어렵다면 바다에 버리면 된다는 의견을 올리는 주민은
손가락과 이빨과 얼굴을 도려내는 걸 잊지 말라 충고도 합니다. 기가 차네요. 지문, 지형, 인상 등이 특정되지 않도록 미리 제거해야만 한다는 거죠. 산속이나 바다에 버리면 좋을 텐데 하는 놈도 나타나긴 했죠. 그리고 이리 쓰레를 세우고 고작 10분. 삶아서 녹인다, 산에 버린다 등의 은폐 특기 집단이 결성된 쓰레 주민들의 조언에 알겠다, 해체해서 조금씩 녹일게 라며 이리 결론을 낸 겁니다. 그리고 다 녹이지 못한 건 산에라도 파묻겠다며 그 고기 덩어리는 대체 뭔지,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일절 대답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질문한 뒤 정보 모으기를 끝낸 일은 이제 이 쓰레는 닫아줘. 그 말을 전하고 다시는 쓰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묘한 쓰레가 끝났나 싶었더니 진짜는 지금부터였던 겁니다. 실은 이 쓰레가 세워진 무렵과 같은 시기인 2017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 가나가와현 자마시의 어느 아파트에서 남녀 9명이 살해당했다는 처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체 해체는 주택지에 있는 아파트 욕실에서 행해졌고 머리 이외의 부분은 쓰레기장에 버렸고 발견 당시 실내에 있던 많은 아이스박스에는 해체되었던 머리와 240개의 뼈, 또한 시체에는 냄새를 억제하기 위해서인지 고양이 모래가 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범인은 아이스박스에 보존해둔 시체에 대해 나중에 산에다 묻으러가려고 생각했다 라는 진술을 했다고 하네요. 투채널에서는 가끔 실제 사건과 링크되는 듯한 쓰레가 세워집니다. 일은 정말로 범인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어둠에 묻혀 있을 뿐이죠. 15년 이상을 떠돈 섬뜩한 쓰레. 귀신인데 뭐 질문이 있어. 2007년 6월 귀신인데 뭐 질문이 있어 라는 참으로 기묘한 이름의 쓰레가 세워진 투채널. 일견 낚시라고도 생각되는 쓰레입니다만 나중에 전설의 쓰레로 투채널 창시자인 히로유키도 반응할 정도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히로유키는 우리나라 DC의 유식대장쯤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귀신인데 뭐 질문 있어. 쓰레를 세워 올린 일은 딱히 원망하고 싶지는 않아 하면서 자칭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도 하냐? 갑작스러운 미친 질문이 날아듭니다만 이 귀신은 아직 안 한다며 정중하게 대답해 나갑니다. 평소에 뭘 하면서 지내? 어떻게 죽었냐? 역시 장난 반으로 자꾸만 질문을 날리는 쓰레 주민들이었는데요. 이는 쓰레 주민들의 잡다한 질문에 대해 당연하다는 듯 대답합니다. 평소에 뭘 하면서 지내냐는 질문엔 공중에 떠 있다는 것, 어떻게 죽었냐는 질문에는 자폭은 아니라고 해두지 라네요. 여기서 자폭이란 스스로 나쁜 선택하는 걸 의미하는 것 같군요. 일은 아무래도 막 귀신이 된 참인 것 같습니다. 황천에 나라는 있는 거야? 사후세계에 흥미가 있는 주민도 질문하죠. 일의 말로는 황천의 나라 같은 곳으로 향하지도 않고 자기가 알고 있던 세상이라는 모양입니다. 귀신이 되어 떠다닐 뿐이라 지루해서 쓰레를 세웠다네요. 죽어서도 투채널에 달라붙어 있다는 쓰레 주민들의 슬픈 말로와도 같은 일입니다만 투채널에서는 혼자 붕 떠있게 되어버려 오컬트 게시판에 가서 그냥 쳐맞는 편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하는 일. 투채널은 귀신 차별이 심하지 하는 쓰레 주민에게 죽어서도 차별받는 자기를 슬퍼하는 일. 당연하게도 낚시를 의심하는 주민도 있었죠. 이건 딱시야. 하지만 일은 자신의 장례식은 정말 가슴 아팠다면서 죽은 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수위 입은 사진 올려. 증거로 수위를 요구하는 주민. 하지만 일은 핸드폰도 같이 태워서 도무지 가져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사체의 복원이 어려웠는지 어거지로 껴입힌 듯한 자기가 갖고 있던 옷 중 제일 비싼 양복이 입혀져 있었다고 일은 말합니다. 성욕 처리는 제때 하고 있습니까? 욕구 처리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쓰레 주민은 질문을 날립니다만 일은 자기 물건이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고 3대 욕구가 모두 없다는 걸 전합니다. 질문을 날리는 스레 주민들 중에서는 일이 문자를 치고 있는 것에 의문을 가져 어째서 PC를 가지고 있냐는 질문을 날렸는데요. 귀신은 PC가 없더라도 직접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는 스레 주민까지 나타나 장단을 맞추는 전개가 되는 스레. 그러나 그런 스레 주민들의 장단에 맞장구 치면서도 문자를 치는 게 아니고 직접 문장을 밀어넣는 느낌이라고 답하는 일. 나도 데려가 주지 않을래요? 그러자 일과 같은 경우에 빠지고 싶다며 부탁하는 주민까지도 나타납니다. 일이 이유를 물어보니 더 이상 살기 싫다며 한탄하는 이 주민. 그런 비관에 빠진 스레 주민에게도 일은 그래도 남은 인생은 사는 쪽이 좋다며 상냥하게 격려해줬던 겁니다. 스레 주민들이 계속 질문을 던지는 중 수호령남이라는 닉의 스레 주민이 등장. 일에게는 몸이 없다고 자기 수호령이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호령남의 발언이 궁금해진 주민들. 수호령남이 말하길 수호령님 알려주십시오. 지금 일에게 육체가 있습니까? 며 수호령에게 물었더니 NO 라고 대답했다나요. 일은 수호령남이 수호령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에 살짝 놀라면서도 자기는 그런 존재와 만나지 못했으니 수호령이 없었구나 하며 유감스러워했죠. 여기까지는 장난질의 연장선 같은 대화들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어떤 하나의 글로 인해 순식간에 분위기가 변합니다. 그게 이겁니다. 어째서 호스트가 안 나와? 이 호스트라는 건 네트워크상에서 컴퓨터를 식별할 때 쓰이는 이름으로 2채널에 후지아나 상이라는 기능을 쓸 때 특정할 수 있는 거랍니다. 후지아나 상은 평소라면 IP와 호스트가 나오는, 즉 글을 올리고 있는 PC나 휴대폰에 대충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이래 호스트가 나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글을 올리고 있는 컴퓨터나 휴대폰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정말로 사념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스레 주민들. 잘 모르겠는 일은 평소에는 나오는 거냐며 곤혹스러워합니다. 다른 스레 주민이 후지아나 상을 사용해 일의 호스트를 조사하려고 해도 좀처럼 되지를 않는 모양. 으아! 진짜가 되고 있어! 아까 나온 일의 IP에다 핑을 보내도 요구가 타임아웃이 돼.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귀신과 교신하는 제1호가 되잖아. 일이 귀신이라는 신빙성이 높아져 점점 들끓어오르는 스레 주민들. 역시 사념을 갈고 닦으면 어딘가의 서버로 접속해 글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적당히 아는 척을 하는 놈. 하지만 일은 네트워크에 관련된 지식을 이해 못하고 호스트 운운하는 건 잘 모르겠다는 것. 일단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일단은 낚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싶은 스레 주민도 나타났지만요.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는지를 몰라 아무래도 할 수 없다는 일. 어떤 주민은 귀신은 뇌가 없어도 전자파를 가지고 있어 그걸 서버로 보내면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자기만의 지론을 펼쳤고, 다른 주민도 그 의견에 편승합니다. 나도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일은 스레 주민들이 말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모두도 가능한 거 아니냐면서 여러분도 죽은 뒤에 시험해보라고 추천합니다. 일이 모든 스레 주민들의 질문을 정중하게 돌려줘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면서도 그런데도 귀신이라는 것에 전율하는 놈도 있었죠. 좋은 사람이었다는 건 알겠는데 뭔가 무서워. 이렇게 스레가 혼돈에 빠져들어가던 중 다시금 여러 질문에 답해나가는 일은 공포영화에 자주 나오는 귀신처럼 나쁜 짓은 하지 않을 테니 무서울 일은 없다고 하네요. 일 덕분에 지금까지 귀신은 무섭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이 사람 좋은 일에게 귀신에 대한 선입견이 바뀌었다는 주민. 여기서 일은 살아있는 사람과 귀신은 똑같은 것으로 귀신에게도 선한 귀신과 악한 귀신이 같은 비율로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주민은 다시금 후지아나상을 써서 일이 진짜로
PC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를 조사합니다만 요구가 타임아웃이 되면서 역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걸 밝힙니다. 스레 주민들 중에는 일이 낚시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라도 이 담백하고 차가운 듯한 모습이 무섭게 느껴진다는 놈도 있었습니다. 다른 주민도 보통 낚시 스레를 세우던 놈들은 끈덕지고 필사적으로 달라붙는데 이번에 일은 담담하게 글을 올려 낚시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라며 동의합니다. 또한 일이 왜 성불하지 못하고 있나 생각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 성불하고도 싶고 하지 않고도 싶다는 생각이 양립된 건 아닐까 어느 스레 주민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스레가 끝났을 때 일이 홀로 남게 되어버릴 것을 걱정하는 주민. 그러나 일은 스레 주민들에게 그런 감정은 사치 같다며 겸손해합니다. 일이 사라진다는 것에 통곡하는 놈이나 저승으로 돌아가는 오공을 보내는 크리링의 심정이라는 드래곤볼 주민까지도 나타나는 스레. 다음 스레를 바라는 스레 주민에 대해서 일은 다음 스레는 필요 없고 자신이 끊을 것 같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상한 기분이 됐어. 일 고마워. 일의 상냥한 마음에 감동했어. 낚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만나서 기뻤다. 고마워. 그럼 또 만나자. 내일 학교 가야 해서 이만 잘게. 정보의 바다에서 다시 만나자. 낚시선은 못 보고 잠들 것 같아. 이번 주말은 스타트부터 좋은 느낌이었다. 일 수고했어. 성불해라. 등등. 일이 이젠 끊을 것 같다는 것을 알고 스레 주민들은 칭송의 말을 날렸고 스레 안의 분위기는 단숨에 따뜻해졌습니다. 일도 상대해준 스레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올렸던 겁니다. 일은 가능한 한 질문에 답해 나갔습니다만 결국 글이 끊깁니다. 이럴 수가. 스위치가 꺼졌어. 사라졌어? 끊겼다. 일의 글이 끊긴 것에 경악하는 놈들. 그러자 일은 모두의 그를 쫓아가지 못하는 걸 사죄하며 스레 주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길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사라졌던 겁니다. 뭔가 눈물이 난다. 고마워. 일 잘 살아. 뻔뻔한 부탁이지만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소식 좀. 투채널에서 만났다는 건 비밀로 해주고. 나야말로 고마워. 네가 귀신으로서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행복하길 평안하길 기도할게. 다시금 귀신인 일에게 감사와 이별의 말들이 올라오고 스레 안의 분위기는 온기에 휩싸인 상태로 1000개의 댓글을 넘어 이 스레는 막을 내렸던 겁니다. 귀신인 일에 대해 낚시라는 의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일은 사라지고 말았네요. 투채널 운영자의 장난이라는 썰도 있는데요. 진상은 밝혀지지 않은 전설의 스레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은 좀 잡탕이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좋은 한가위 보내시고 저도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죠. 감사합니다.